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DK 멀티짐에서 이승철 선수와 똥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격의 둥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시 이승철입니다. 이승철 선수가 요즘 굉장히 핫하십니다. 진짜 뭐 파이트머니부터 해가지고 연승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핫하신데요. 사실 이승철 선수님이 핫하신 건 많은 분들이 알아도 격투 인생 스토리나 이런 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초반에는 그런 걸 위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지금 27이고 99년생입니다. 지금 전적은 어떻게 되시죠? 이번에 이겨서 이제 11승 1패 됐습니다. 지금 11승 중에 이제 10개가 피니시고 하나는 판정승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1999년생이시면 격투기 선수치고 정말 어린 나이예요. 근데 전적도 되게 많으신데 몇 살 때부터 격투기를 시작하셨나요? 전역하고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나이로는 한 22살에 시작했습니다. 박현성 선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플라이급 대단한 선수들이 되게 늦게 시작을 했네요. 근데 현성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무에타이 선수로 활동을 했던 선수라서 현성이는 또 무에타이 전적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온 거고 비슷하게 시작했던 선수가 바이퍼. 바이퍼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UFC 가 있는 이제 동훈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엘리트 유도 출신이었는데 이제 MMA로 넘어와가지고 MMA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라이급에서 좀 어느 정도 전적 있는 선수들 중에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선수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럼 바이퍼 선수랑 같이 시작한 시기시면 이승철 선수도 경기를 굉장히 꾸준히 뛰셨네요. 12전이면. 네, 제가 제일 빡세게 뛰었을 때가 10개월 동안 5경기였나? 10개월 동안 5경기요? 네. 감량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감량은 아예 안 해가지고 그런 건 저는 그냥 뜁니다. 저는 내일 뛰래도 지금 뛸 수 체중은 맞출 수 있어가지고. 이승철 선수 테폴로지를 보니까 데뷔전에서 패배한 이후로 지금 11연승을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데뷔전 패배가 최승국 선수예요. 혹시 지금 다시 붙게 된다면 또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 일단 뭐 당연히 시합이 확정이 난다면 당연히 이기려고 싸울 거고 자신은 있는데 좀 크시긴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체육관 차리신 걸로 아는데 아마 플라이로 못 오시지 않을까요? 그때 1패 때도 같이 함께 하셨나요? 그쵸. 그 1패를 제가 거의 억지로 만들어버린 1패라서 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시합이 제우스 FC였어요. 제우스 FC였는데 원래 승철이 오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린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합을 뛰는 거라서 제우스에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주셨어요. 예린이 상대가 계속 안 구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되게 여러 단체를 뛰었지만 그렇게까지 잘 소통을 해주고 그렇게까지 선수를 잘 챙겨주는 단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뭐 보통 단체들이 뭐 시합이 상대가 안 구해지면 죄송한데 이번 시합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만 주시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중간중간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런 선수를 구하고 있고 이렇게 또 선수를 구해보고 있는데 안 구해지면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도 또 구해보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 메인 이벤트가 최승국 선수였어요. 시합 일주일 남았는데 최승국 선수 상대가 제가 알기로 6번인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결국은 상대가 안 구해져서 일주일 남아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최승국 선수 상대를 구할 수가 있겠느냐. 체중을 맞출 만한 선수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승철이가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승철이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아직 전역을 안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한두 번. 이렇게 나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던 그냥 완전 일반부 회원이었어요. 사실 그때 승철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태클, 스프롤 요 정도 단어의 구분도 잘 못했을 정도로 뭔지만 알고 실제로 할 수는 없는 상태. 그랬는데 물어봤죠. 야, 너 몇 킬로 나가? 그랬더니 승철이가 근데 저 56kg, 55kg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시합이 있는데 혹시 저 단체에서 우리를 되게 많이 도와줬다. 경험 삼아서 한번 뛸래? 너 어차피 선수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흔쾌히 경험 삼아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근데 시합 뛰면 무조건 져. 이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시합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합을 뛰게 돼가지고 막 진짜 케이지 넘어갈 뻔했잖아요. 쌀배달 막 케이지 위에까지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승철이가 지금
12전이거든요. 패까지 다 해가지고 12전 11승인데 판정 한 경기 빼놓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피니시예요. 진 것도 피니시입니다. 그날 쌀배달 당하고 진짜 처참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또 제우스 FC에서 또 승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쇼츠로 해갖고 12연승의 갑자기. 시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좀 상처받았죠. 제목만 화려하게 하고 최근에 올린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잘하는 건 안 올려주고.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경기 생생히? 네. 생생히 다 나는데 일단 그때 뭐 이기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 100% 진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길 줄 알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였다 보니까 그냥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진짜 이제 저만 혼자 이길 거라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렇게 높이 떠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져서 호흡도 안 되고 이제 그때 지고 원래 아무 생각 없었다가 너무 막 열도 받고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운동을 딱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럼 그 패배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네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었죠. 네. 보통 선수분들이 1패를 갖고 있으면 그 1패에 대한 분노심이 엄청 많은데 오히려 이승철 선수는 좀 압도적으로 지다 보니까 경험이 받아들이고 확 성장을 하는 느낌이네요. 전 그 1패가 없었으면 아마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겼으면 지금까지 못 왔을까요, 관장님? 근데 승철이 성격상 이겼으면 또 더 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열심히 하는 선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운동 막 한 번, 두 번 나오고 그리고 1시간 나왔다가 뭐 선임들이 불러갖고 술 먹으러 가야 된다고 끌려가고 또 이 친구 집이 경북이에요. 경북 경산이라 어차피 이제 전역하고 나면 다시 경산으로 가라이.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었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성실하게 운동을 할 거라고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렇다고 막 재능이 엄청 뛰어난 친구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 번 지고 나서 짐 싸갖고 의정부로 왔더라고요. 오. 운동하겠다고.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키면서 느꼈던 건데 아 이렇게 성실한 아이였구나. 진짜로 노력이 재능이라더니 얘는 노력이 재능이라면 정말 재능충인 아이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 체육관에 다니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취미로 이제 그냥 무에타이를 조금 했었는데 그 당시에 관장님하고 그래도 좀 연락도 잘 하고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줘서 올 수 있었어요. 경북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니 부대가 의정부였어요. 네네. 부대가 여기셔서? 부대가 양주 쪽이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무에타이 관장님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여기 괜찮은 체육관 혹시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여기 바로 얘기해 주셔서 정말 운 좋게 오게 됐어요. 신기하네요. 참 네. 이 인연이랑. 그러면 고스트 선수도 비슷하게 오셨나요? 고스트는 스토리가 좀 애들이 좀 오게 된 계기가 좀 웃겨요.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고스트가 다니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홍예린이라는 학생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본다고.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수가 하고 싶은데 거기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다. 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지금 위치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연신내래요. 멀지 않나요, 여기서? 멀죠. 1시간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니까 그냥 버스 시간만 1시간 반이니까 왔다 갔다 생각하면 2시간 넘게 걸리니까요. 왕복 한 3시간.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운동을 어떻게 와요? 이 친구가 꼭 여기 가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따만한 교복 마이에 치마도 이따만한 걸 입고 그리고 지금 48kg 선수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육중한 몸매로 가방도 이따만한 거 요새 그 동현이 형이 메고 다니는 그 매미캠 TV에서 메고 다니는 그따만한 가방 있잖아요. 그만한 걸 메고 와가지고 그때는 저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그 벤치가 있었어요. 벤치프레스 그 벤치를 저희는 상담 의자로 놔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예린이구나. 왜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갑자기 오열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오열을. 네. 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더니 여기 와서 꼭 운동이 하고 싶대요. 근데 또 예린이 성격상 물어봤는데 왜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요. 왠지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여기까지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내일부터 와봐라. 네가 올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운동을 나오기 시작했죠. 몇 년 된 거죠, 그게? 예린이가 지금 예린이가 승철이보다 조금 더 오래됐어요. 한 반년 정도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예린이도 한 5, 6년 됐을 거예요. 6년 정도. 우와. 그때 오열한 이유는 아직까지 이유를 못 들으신 건가요, 그럼? 여기에 왜 왔는지도 아직 잘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아직도 연신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니요. 올해 의정부로 이사를 나왔어요. 자취를. 그러면 4년은 연신내에서 왔다 그쵸. 갔다 거의 5년을 계속 연신내에서 왔다 갔다 했죠. 와,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진짜 어렵죠. 이 두 분 오게 된 스토리가 참 신기하네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린이 스토리는 진짜 아무 데서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승철 선수님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 분 다 약간 소심하시잖아요. 고스트 선수나 이승철 선수님이나. 네. 두 분에서는 이제 좀 친하신가요? 그러면 한 5년 넘게 만나셨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편해지긴 했는데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편해지네요. 꽤 길었어요. 그 말이 없는 시기가. 딱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 네. 불편한 건 없었는데 이제 재밌지는 않았죠. 두 분에서 따로 이렇게 식사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겠네요. 최근에는 그래도 가끔씩 먹긴 하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밖으로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자주 챙겨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네. 자의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야 승철아 주말에 그 예린이 할 거 없다니까 밥 좀 먹여. 그러면 만나고 예린아 주말에 가서 오빠한테 밥 좀 사달라고 해. 그래야 연락해서 만나지. 둘이서 그 어떠한 접점도 없이 만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보긴 합니다. 체육관에서 이제 처음 여기로 다니신 거잖아요, MMA는. 네네. 제가 아까 이거를 왜 여쭤봤었냐면 얘가 약간 멀리 왔는데 최근에 두 분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체육관을 옮겨서 잘 된 선수를 잘 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체육관을 옮기는 이유를 막 그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체육관을 옮기는 게 제 팬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래플링이 부족하면 블랙벨트가 있는 관장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걸 넘어서 좀 선수분들이 보기에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팀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나를 안 봐준다거나 뭐 이렇게 운동할 여건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사실 당연히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MMA라고 하는 게 뭐 주짓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블랙벨트 찾아가서 배운다고 바로 장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MMA를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준 이렇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는 계속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플링이 부족한 뭐 체육관이라거나 아니면 타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서브로 잠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아예 팀을 옮겨버리는 건 저는 별로 좋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처음 운동할 때 이제 했던 생각이 사실 이게 이 바닥이 힘들잖아요. 그 잘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그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못 다니는 일이 생긴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었어요. 전. 격투기를 그만둔다. 네, 아예 이 길로는 내가 여기서 못하면은 다른 데서는 아예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혼자는 계속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너무 좋은 제자를 두신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는 주입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본인이 처음부터 와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런 생각을 가진 제자가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방관을 하겠어요. 방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자세하게 뭐 얘기하긴 힘들지만 이제 감정적인 걸 빼고 봤을 때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셔서 저는 어떻게 보면 낙하산일 수도 있어서 또 네. 유명하셨으니까 관장님께서. 네. 저는 사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이 얘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선수 있잖아요. 네. 체육관 옮긴 선수. 저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플링이 부족하다. 그러면 블랙컴뱃짐 같은 경우에는 합동훈련이 열려 있잖아요. 가서 수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레슬링을 부족하다. 그러면
서브로 레슬링 체육관을 더 다녀도 돼요. 근데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커왔잖아요. 아예 내가 처음부터 크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그때 다른 체육관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이만큼까지 키워줬으면 이 지도자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지도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제일 잘 알지만 이 지도자가 거기를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지도자는 잘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체육관을 가서 배우든지 보조로 운동을 또 따로 하면 돼요. 굳이 팀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진짜로 팀으로 옮겨갖고 잘된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초반에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뒤로 가면 끝에 가서 말로가 좋았던 선수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팬의 입장이랑 다르네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팀으로 옮기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타격이 부족하거나 그래플링이 부족하면 그래 그런 체육관 가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서브로 배워도 충분하다라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의리라거나 이런 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같은 팀에 쭉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선수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고 진짜 그러네요. 그냥 선수들이 우리 체육관에서 내가 뭐 패도 많이 쌓이고 자꾸 지고 그러니까 저기 체육관 유명한 체육관 가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 체육관 가잖아요? 잘 봐주지도 않아요. 그 친구는 어차피 타 팀에서 온 약간 객원 멤버 같은 느낌이에요. 내 새끼들이 이만큼 있는데 내 새끼들 챙겨야지 다른 데서 온 친구들 챙길 이유가 없거든요. 저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지금 다른 체육관에서 운동하러 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집중을 승철이랑 예린이의 80%를 한다면 나머지 20% 정도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스타일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저랑 하다못해 세컨을 볼 때 용어도 달라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했는데 그 원래 있던 체육관에서는 그 용어를 안 쓰는 거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합동훈련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되게 웃기는 게 선수들이 MMA가 잘 안 돼. 내가 레슬링이 잘 안 돼. 그럼 레슬링 체육관 가서 서브로 배워도 되고 아니면 레슬링 잘하는 체육관이랑 합동훈련을 가도 되고 아니면 객원으로 훈련을 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반대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근력이 모자라. 그럼 웨이트는 헬스장 가서 하잖아요. 헬스장으로 이적하는 선수는 없잖아요.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주먹이 잘 안 돼. 그럼 복싱 체육관 가가지고 복싱을 더 배우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뭐 레슬링 뭐 잘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그러면 팀을 옮기려는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잘 된 선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말 그대로 내가 이 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승을 한 번도 못했어. 아니면 시합이 안 잡혀. 지도자가 뭔가 나를 방치해. 이런 경우라면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꾸준히 커왔던 선수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지도자 밑에서 어떤 선수가 챔피언이 됐어요. 그런데 해외를 가고 싶네? 근데 우리 지도자나 내가 지금 있는 단체에서는 해외를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를 잘 보내는 팀으로 이적을 해버려.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수가 해외 가냐? 못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선수가 거기 해외를 가려고 거기를 갔잖아요. 그 선수는요, 사실 그 지도자나 그 단체 밑에 있었어도 못 가래요. 얘가 갈 애면은 그냥 그 단체나 그 지도자 밑에서 꾸준히 했어도 결국은 갑니다. 갈 수 있는 선수는요, 어디 있어도 본인 나름 하기로 가요. 근데 못 갈 애들은 어딜 가도 못 가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앞만 보고 가는 거, 바로 앞에만 보고 가는 거, 이제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형태들, 그거 되게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격투기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좀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매미킴 김동현 선수가 그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UFC를 갈 애였으면 저 시골 총구석 체육관에 있어도 간다. 맞아요. 그 말이랑 비슷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진짜예요. 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GFN에서 직행으로 간 주상이가 처음에 스턴군에 있다가 일단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왔죠. 그 친구가 지금 어느 팀에 가 있냐면 제주도에 있는 피너클 MMA라는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유주상 선수가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그쵸? 그 전까지는 못 들어봤잖아요.
피너클 MMA가 프로 선수가 엄청나게 많고 막이랬던 팀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주상이랑 서동현이 있기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던 팀이었거든요. 그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인데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막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체육관인데 결국 거기서 운동을 해도 갈 놈은 간다니까요. 이제 가서가 문제인 건데 갈 놈은 어디 있어도 가요. 그거는 선수가 문제지 체육관이나 단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13579로 가느냐 12345 678 90으로 가느냐 요 차이지겠지만 갈 놈들은 갑니다. 사실 블랙 컴뱃이 선수들 여러 번 안았어요.